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자면 앞에 이름이 써 있어서 보긴 했을 텐데 이렇게 이름이 되고요. 휴대폰 번호는 책에 적어두세요. 알았죠? 앞으로 연락할 일들이 있을 텐데 저기 데스크에 연락을 줘도 되지만 그냥 이 번호로 바로 연락을 줘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고등학교 수학 과정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니까. 1학년 때는 우리가 공통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대수라는 과목이랑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미적분 1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고3 때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과 확통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미적분이 기하라는 과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문과랑 이과라는 개념은 사실 현 교육과정에서도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통 과학과 사회를 우리가 기준으로 과학을 선택하는 사람을 이과, 사회를 선택하는 사람을 문과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이 3학년 때 수학을 미적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과라는 애들은. 왜냐면 대학교에서 그러라고 시켰으니까. 그래서 미적분을 고르게 되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그것마저 뭉개려고 미적분과 기하라는 과목은 아예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딱 이렇게 세 과목을 보게 될 거예요. 딱 세 과목을. 이게 수능이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도 할 겁니다만 대학교에서 골라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마 인서울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학교들은 아마 이과라면 이거를 선택하게 강제할 겁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입학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는 올해 내년이죠. 내년 3월 즈음부터 슬슬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대학교를 가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좀 격동의 시대고 이런 때는 보통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잘 모를 때는 먼저 준비한 사람이 그 발표가 뒤늦게 났을 때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냥 발표 나는 대로 천천히 준비하던 사람들은 사실 뒤따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봤죠? 시험 잘 봤어요? 이게 중학생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잘 봤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봤다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A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맞죠? 근데 수행평가를 그래도 잘 봤다는 전제하에 학교 시험 한 80점 정도 맞으면 A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A는 보통 학교에서 30%에 달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반에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A가 뜬다고.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뭐 학원 다니고 뭐 하는 애들은 A가 안 나오면 좀 요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도 한 반에 한 몇 명이니 너희는? 27명. 그러면은 아마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많으면 A가 뜰 거예요. 뭐 적으면 7명 정도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라는 등급제가 돼 있고 10%만이 1등급입니다. 즉, 반에서 27명이 됐죠.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이 좀 인원수가 줄 수도 있어요. 25명? 10%면 몇 명이죠?
네, 반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교 반을 떠올렸을 때 내가 우리 반에서 수학 3등 해?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애매하다? 난 1등급이 아닐 수 있겠군. 이라고 가이드라인 잡으면 돼요. 나보다 잘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아직은 1등급이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의 기준으로. 물론 어떤 반은 잘하는 애들이 많고 갑자기 뭐 우리 반에 뭐 과학고 준비하고 뭐 이상한 고등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으면 하필 우리 반에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교권으로 다 다루었을 때도 그 명수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10%라는 건 생각보다 빡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말했듯이 발표한 건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대학교들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 과목.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전부 다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인서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뭐 고민을 또 해봐야죠.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름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안녕. 서원이 맞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할 그래도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찾은 거라고 지금 여기 자리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좀 빡세겠지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학교 중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상한 고등학교를 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라면은 한민고, 와부고, 양서고 뭐 있니? 고국고, 동해고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고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수학에 대해서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는 아니니까 뭐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학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걔네들 빠지고 나면 그래도 내가 10%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물론 거기 떨어진 애들도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는 해야죠. 혹시 방금 내가 말한 4개, 5개의 학교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 친구 있나요? 현재? 한민, 양서, 와부, 고국, 동해고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조사라고 할까? 3학년 이렇게 끝났잖아. 이제 슬슬 정하지 않아요? 그런 데 갈 사람들은? 딱히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일반고에서는 어쨌든 요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꽤 많은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일찍 공부했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사실 일찍 시작했냐는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니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몇 개월 더 일찍 한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 어떻게 6개월을 보냈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다를 수는 있다.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성적 점수는 뭐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 기준으로 말했죠? 30% 중에서 나보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 2명 이하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학교를 불문하고 그렇게 막 엄청 빡세진 않아요. 엄청 빡세진 않습니다. 그냥 문제집 2권 다 풀 수 있으면 돼요. 모르는 문제 없이. 빡센가요 좀? 센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 기준으로 센이랑 1품 했나요? 중학교 때? 많이? 그렇죠? 이 2권 다 풀 줄 알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2개 다 풀 줄 알면 그래도 이 라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의 교재를 더 잘 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상위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내신은 1, 2, 3, 4, 5가 있는 등급제라고 했죠. 근데 수능이 달라요. 수능은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고요. 4%입니다.
여기까지 7%.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1, 2등급 합쳐서 1등급이 됐다라고 말해요.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한 교육과정은. 그럼 이 수능에서 뭐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능에서 이 4%라는 게 가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영어학원을 다니면 이미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뭐 90점이다, 80점이다라는 가이드라인만 있지, 그 경계만 있지 상대평가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 4%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 근래에 효자고 기준으로 할까요? 근처에 있는 학교 효자고니까. 효자고 기준으로 졸업생 중에 1등급 몇 명 없습니다. 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학교에서 4% 안에 들었던 친구들, 전교 1, 2등 했다는 친구들 중에서도 모의고사 수능 기준으로 이 4% 안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빡세요. 여러분들보다 중학교 때 훨씬 빡세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른 동네에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라서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걸로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야 돼요. 내신으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경쟁을 해서 대학교를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고요.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공부했던 거 싹 다 갈아엎을 정도로 더 많이 해야지만 수능으로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알았죠? 굉장히 쉽지 않다. 그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서 단원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아마 이런 멘트를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수학 문제는 방탈출이랑 비슷하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뭐 쉽게 말하면 방탈출 게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안 해봤어요? 어떤 구조인지 잘 몰라요 혹시? 그냥 방에다 가둬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뭐하지?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무슨 상자도 있고 서랍도 있고 무슨 뭐 힌트가 적혀있는 글귀도 벽면에 써 있고 그래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 목적은 하나야. 이 방을 탈출하는 것. 그래서 방 탈출이죠. 근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곳을 뒤져야 돼. 뒤져서 이 문을, 어떤 문을 열기 위해서 그 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수학 문제는 이와 같아요. 뭔 말이냐? 문제라는 구성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구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힌트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 힌트를 곧바로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면 편한 문제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문 옆에 힌트가 있어. 그럼 이거 보고 그냥 바로 비밀번호를 때려서든 문을 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지 않아. 힌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방을 뒤져야 돼요. 방을 곳곳 뒤져.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두드려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문제에 해당할 것 같은 힌트를 찾아내서 그 힌트를 대입하면, 접목시키면 문이 열리겠죠.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문제에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힌트를 해석하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는 유형입니다. 센이라는 문제집을 기준으로 센의 갖가지 유형들과 문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을 처음엔 개념만 알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개념만 알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느 특정 유형에 대해서 난이도를 높입니다. 근데 그럼 안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떤 힌트를 써야 되는지 안 보일 거야. 그러면 다시 뒤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걸 쓸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지? 그리고 그 힌트는 문제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공부해 놓은 머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힌트를 숨겨두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 기억 저편에 있는
기억들을 되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문제에 있는 힌트도 내가 해석이 가능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을 때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고 정답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더 이상 어떤 답안지를 보면서 적당히 공식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그 1등급에 절대로 못 도달해요. 간혹 도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혹 도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기도 야 얘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네? 이걸 다 외웠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지 못하겠다면 그냥 미리 고민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고민입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어차피 시험 전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때든 언제든 그 미리 고민했던 걸 발현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면서 고민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교 시험 문제 보면서 그렇게 막 엄청 고민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면 보통 이거 봤던 문제네 라고 풀어요? 보통 봤던 문제네지 고민하는 문제 몇 문제 없다고. 그렇죠? 고민은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그 20몇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민을 해두고 시험장에서 아 이건 내가 언제 봤던 그 개념과 그 유형이네 라는 그것들을 조합해서 푸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성과를 내려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걸 테스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길 바랄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했다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우리 수학 상하니까 그 첫 페이지 좀 한번 펴볼까요? 첫 페이지 펴보면 목차라는 게 있죠. 차례 한번 볼게요. 차례를 보면은 단원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단원이 있고요. 간단하게 5개의 단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따로 있네.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순열과 조합, 마지막으로 행렬. 다항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다항식이 맞습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것이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공식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곱셈공식 혹시 3학년 때 배우니? 아, 네.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2차 방정식, 그쵸? 그리고 이미 배웠습니다. 2차 함수. 그에 대해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그냥 3, 4차 방정식까지 다룰 겁니다. 부등식은 이미 알고 있는 1차 부등식 다 풀 줄 알죠? 그거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럼 1차가 있으면 1차 중학교 때 배웠으면 이번엔 뭐 배우겠다? 2차 부등식을 배울 겁니다. 순열과 조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파트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행렬, 이거의 심화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행렬, 네,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추가된 개념이에요. 원래 빠졌어요. 그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다가 대학교에서 동무지 안 됐나 봐. 이 행렬도 모르는 애들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라고 판단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추가했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주제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지만 뭐 새로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다루었던 거랑 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나마 관련되어 있는 건 연립방정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익숙하죠? 이 단원의 이름이 공통수학이라고 했는데 공통수학의 본질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우리 아까 말했던 수능 과목 이걸 연결해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싹 다 심화시킵니다. 싹 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심화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화를 다루게 되면서 그 심화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능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가지고 있던 그 묵은 때를 좀 벗겨내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되게 허접하게 이해했던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를 접근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를 가질 못해요. 가질 못합니다. 학교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또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근처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학교 시험은 딱 센을 만약에 이 센을 자기가 100% 알잖아요. 그러면 이 C단계까지 합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90점 넘습니다. 그리고 90점 넘으면 보통 1등급에 다 달아요. 단 C단계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시험은 C단계까지 안 해도 되었죠?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C단계까지는 해봐야 된다. 근데 첫 번째 하는 여러분들이 C단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최소한 2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한 번 하지만 책에다 문제 풀지 마시고요. 노트에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알았죠? 책은 다시 쓸 겁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아직 얼굴이랑 이름이 매치가 잘 안 돼서. 진영이? 왜 졸아? 자, 8페이지 펼게요. 수업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판서 수업이 처음이고 사실 좀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 많이 하면서 버티기에는 판서가 좀 낫긴 합니다. 일단 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이제 적용할 거예요. 문제 적용한다고 말하죠. 개념 설명한 뒤에 문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끝날 거예요. 오늘은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숙제를 내주겠죠? 그렇지? 숙제를 여러분들이 해올 겁니다. 그럼 숙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공통적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거, 틀렸던 거 질문 주르륵 하고서는 공통적으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죠? 어떤 친구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적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맞았던 것도 여러분들이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거고요. 다시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 파트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숙제. 그리고 이때 이 숙제 질의응답에 한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적어보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숙제는 그냥 이 문제 풀이 하는 것과 오답 노트, 이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되는 오답 노트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그쵸? 매 시간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본 주제는 질의응답한 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질의응답한 문제 그대로 낼 겁니다. 숫자도 안 바꿀 거예요. 대신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즉 풀이까지 적어야 돼요. 알았죠? 풀이까지 다 외워와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면한 과제,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이해하기엔 빡세서 외우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안 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미 거의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뭐 괜찮겠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어느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시험 보겠습니다. 숙제 지른 다음에 이 대에서 시험을 본다 했는데 그 시험 못 보면 네, 그건 보충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질문 있나요, 혹시? 수업 방향에 대해서? 보통 없더라고요. 자,